예, 오늘은 남해에서 전어와 사활이란 주제로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요. 지난번에 제주 올레길 이제 9일 차까지 이야기를 올리고 나서 이제 옆길로 샜죠, 이제. 그래서 봉평 메밀꽃 축제와 평창 백일홍 축제, 거기를 다녀온 뒤에 이제 영광 그 불갑사의 상사와 축제, 그리고 선운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선운사에 있다가 이제 말 그대로 뭐 삼천포로 빠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천포로 빠지듯이 삼천포를 지나서 이제 남해까지 왔습니다. 그 남해에서 부모님을 모시게 있는 이렇게 전우를 찾아서 사흘간 함께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 자, 이야기 요 사진은 이제 그 선운사 어, 상사화인데요. 요걸 켜 놓고 잠시 좀 더 이야기 이어가면은 저 전우란 이제 군생활을 함께한 친구를 전우라 그러죠. 이제 저희 전우는 이제 군생활 마치고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 은퇴한 후에 이거 남해에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아버님 나이는 이제 90세이고 어머니는 85세인데 아버님은 오래전에 이제 경운기를 운전하시다가 이제 팔을 다쳐서 수족을 잘 못 쓰시고요. 어머니도 한 5년 전에 풍을 만나서 거동이 좀 불편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요양보호사가 와서 밥을 차려주긴 합니다만 이제 점심시간에는 이 친구가 어, 밥을 차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친구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그 친구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남해에 와서 이 사흘간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이제 점심상을 차려드리고 오후에 친구와 함께 사흘간 돌아다녔던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저는 추억이 있는 그런 여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어 오래전에 준비해 놨다가 또 계속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영상을 촬영하는 곳은 오대산 월정사 앞에 있는 펜션인데 이 펜션에 이제 친구가 운영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고딩 동기생 한 60 명과 어제 인제 이곳을 여행을 오게 돼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들어가 보면요. 이 지금 가운데 있는 빨간 이렇게 선으로 테두리 쳐 놓은 데가 바로 남해거든요. 왼쪽에가 여기 보면 이제 왼쪽이 이제 여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해 옆에 있는 여기가 인제 통영이죠, 이제. 그쵸. 요 가운데 있는 이렇게 한려수도 가운데 있는 그 섬입니다. 이걸 좀 더 큰 지도를 꺼내 놓고 보면요. 지도가 너무 작아서 번호를 붙이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 레이저 포인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좀 레이저 포인터 불이 좀 희미하긴 한데요. 혹시 레이저 포인터가 불이 보이나요? 불이 잘 안 보이네요. 지금 보이네요. 지금 여기 제가 그 위에서 이렇게 그 불을 반짝반짝 보이는 데가 있죠. 예, 여기가 인제 노량대교가 있는 거죠. 요게 이수신 사당의 충렬사가 여기 있거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이어가고요. 그다음에 요 안으로 좀 이렇게 들어간 데가 있죠. 여기가 인제 간원포인데 여기가 인제 여기서 이수신 장군이 마지막으로 노랑해전을 벌였던 곳입니다. 요게 이야기를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여기 삼천포 대교가 있는데요. 삼천포 대교 위에 거기 보면은 사천 케이블카라고 있거든요. 그게 갔던 이야기. 사천 케이블카 여기도 지금 레이저 포인트가 잘 안 보여서 여러분에게 어 이제 음 예 그렇게 하고 사천 그 케이블카가 있는 이제 고 옆에가 이제 노도라고 김 서포 김만중 유배 갔던 그런 곳인데 레이저 포인트 지금 요거 조금 아마 배터리가 약해서 그런 건데 불이 좀 약하게 보이네요. 자 그럼 다음으로 한번 넘겨 보죠. 자 이게 이제 노랑대교입니다. 요 옆에서 이제 노랑대교 가까이에서 마지막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를 치르는데 그 뒤에 잠시 소개해 드리고 현재 이제 노랑대교입니다. 전우의 집이 요 노랑대교에서 멀지 않은 갈산이라는 마을이 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자마자 친구가 자전히 여기를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 그 고창 선우사에
또 이제 고등 친구와 갔는데요. 가니까 마침 선운사에서 이 강주로 나가는 직행 버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거를 버스를 타고 강주로 나와서 강주서 다시 이제 순천으로 건너가서 순천하고 이제 남해는 순천은 전라남도이고 남해는 경상남도이니까 그래서 도가 달라서 그런지 버스 운행 간격이 굉장히 더디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 한 3시간 정도를 기다려서 순천에서 이제 남해로 오는 버스를 타고 오니까 좌우지간 고창 선운사에서 남해까지 오는데 뭐 하루 종일 걸린 셈이었죠, 이제. 그래서 여기 오니까 벌써 이렇게 노을이 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남해 노랑대교 앞에 그 풍경입니다. 뒤를 모습을 보면은 저 멀리 보이는 게 노랑대교죠, 이제.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왼쪽에 거북선이 이제 전시되어 있습니다. 거북선이. 어, 좀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그 노랑대교 앞에 이렇게 장수의 투구 모습의 어떤 그런 조형물을 만들어 놨고요. 그 뒤로 가보면 이게 이제 거북선이죠. 거북선 머리를 찍어 놓은 모습이고요. 이거 이제 거북선 전체를 이렇게 찍어 놓은 모습이고 이제 거북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거북선 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이순신 장군이 적었던 이렇게 휘호가 있는데요. 위에 글자를 보면은 이제 왼쪽에서부터입니다. 한자는 왼쪽에서부터 적어놨는데 필생적사 그렇게 되고 밑에는 필사적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살기를 도모하면은 죽게 될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면은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순신 장군의 친필입니다. 통영에 가면은 이순신 그 공원이 있는데 이순신 그 공원에 보면 이순신 동상 크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거기에 가도 이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이제 이순신 장군의 친필을 이렇게 이제 조각을 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각자를 해가지고 그 동상에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행을 다닐 때 자주 생각하는 게 밑에 있는 거 필사적생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다니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게 하겠습니까? 그런 이제 큰 용기와 각오로 다닌다는 그런 뜻이죠.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그 안에 거북선 안에 이제 거북선 운행하는 이제 선장의 모습이라고 이제 조형물을 만들어 놨고요. 안에 있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거북선 안의 모습. 깃발도 있고, 예, 또 왼쪽 좌우측에 있는 거 포거든요. 요런 모습이죠. 근데 요런 포는 현재 포와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현재 포는 포탄이 날아가서 맞으면서 이제 그 탄도가 폭발해서 살상력을 이제 키우는데 현재 조선 시대에는 이제 그런 포가 개발되지는 못했어요. 그냥 뭐그 쇳덩어리를 마치 돌을 집어 던듯이 이렇게 집어 던지는 멀리까지 날라 보내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어쨌든 조선 시대에 이 포는 일본 수군을 무찌르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이 포탄이 날아가서 터지지는 않았지만은 포탄이 이제 일본의 배는 이제 속력을 좀 내기 위해서 좀 배가 가볍고 작았거든요. 그래서 거북선이 쏘는 이 포가 왜군을 무리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연입니다. 연을 뭐 우리는 놀이로 쓰는데 놀이로 쓰기 위해서 이게 연을 만들어 놨던 것이 아니고요. 연의 모습이 색깔과 모습이 안에 문양이 다양하죠. 자,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란 연 밑에 보면은 황해 단가리연 그래서 적의 중앙을 공격하라 이렇게 됐죠. 뭐 그때는 이제 통신 수단이 없었으니까 무전기 같은 거 없었으니까 이 연을 이렇게 대장 그 선에서 연을 올려서 그러면 요런 연이 올라가면 이제 적의 중앙을 공격하게 됐던 거죠. 이거는 이제 홍해 단가리연이라는 적의 남쪽 방향으로 공격하라. 요게 좀 연 밑에 요거 확대해서 찍은 사진인데 연 밑에 요런 글자를 적어놨습니다.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청 외단가리에 그래서 적의 동쪽 방향으로 공격하라. 즉 색깔을 이렇게 올려서 이게 작전을 지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지혜로운 그런 통신 수단이었죠.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거북선 있는데 좀 더 올라가면은 충렬사가 있는데 충렬사 안에 들어가면 요런 말이 있습니다. 노랑바다는 이충무 공전사 하신 데라 여기에 충렬사를 세우니라 이렇게 돼 있네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충렬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문이고, 즉 노량 대교 바로 밑에 이제 이런 시설이 있는데요. 요것도 역시 또 충렬사라는 현판이 붙어 있죠. 충무공의 위패를 모신 곳이고요. 뒤를 돌아가 보면은 이런 게 있죠. 무덤이 하나 있죠. 이순신 장군이 이제 돌아갔을 때 잠시 그 시신을 이제 여기에다가 가묘를 해서 모셨다 그런 거죠. 자, 이 장면을 좀 보고요. 또 다음에 보면 이 충무공 장군 가묘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의 해전이 승리로 끝나는 무렵에 1598년 선조 31년 음력 11월 19일 아침 간음포 앞바다에서 순국하였다. 장군의 죽음은 간음포를 출발하여 이곳 충렬사에 잠시 초인되었다가 고금도를 거쳐서 충청남도 아산으로 운구돼 안장되었다. 이 가면은 당시 이순신 장군을 충렬사 부근에 임시로 안치한 사실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역에 떠드는 인사들이 조성한 무덤이다. 장군이 돌아간 때가 마치 음력 11월 19일이니까 뭐 양력 따지면 12월 아주 추울 때죠. 이제 뭐 그때는 지구온난화가 없었을 때니까. 그래서 아마 시신이 부패되지 않고 아산까지, 뭐 아산에 가면 이게 충렬사를 지어서 이순신 장군 묘도 있고 이순신 그 기념관도 있죠. 거기까지 옮겨가는 과정에서 잠시 여기에다가 이제 가묘를 써서 땅 속에 잠시 묻었다가 다시 이제 옮겨갔다 하는 그런 이제 그 역사적인 유적지입니다. 안에 있는 이렇게 비석을 세워서 이순신 장군의 이제 공절 기록해 놓은 게 있고요. 이게 비석 안이죠. 이제 또 내려오니까 여기에도 이렇게 붉은 상사화가 있어서 마치 우리 어병가 이순신 장군의 피를 토해 놓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안으로 또 한번 가보죠. 뭐 간음포 이충무공 전몰유허 이렇게 된 한번 읽어보면 뭐냐 그러면요. 이곳 간음포 해역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격정지로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곳이다. 이 앞바다에서 도망하는 적들을 무찌르다가 적의 유탄에 맞아 장렬한 최후를 마치니 1598년 음력 11월 19일 이른 아침이었다. 그로부터 234년이 지난 1832년, 즉 순조 32년에 홍문관 대지학 홍석주의 글로 이충무공의 유의비를 세웠다 그랬네요. 그랬는데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게 충무공의 또 아까 충렬사 외에 또 다른 이렇게 그 사당 같은 곳이죠. 사진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오른쪽에 보면 이게 돌로 센 큰 비석이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유명한 그 말이죠. 전장이 위험하니까 긴급하니까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는 그런 글을 여기다 이제 새겨놨습니다. 이게 그 전몰 유원지에 있는 그 사당에 들어가는 모습인데 아주 소나무들의 모습들이 운치가 있죠. 이게 이락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락사.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치 별처럼 떨어졌던 그런 곳이라 그래서 이런 이제 사당을 하나 지어. 아까 노량진 대교에 있는 거는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잠시 안치해 놓았던 그곳에 충렬사라는 그런 사당이 있고요. 요 이락사 앞에 있는 요 뒤에 나오겠습니다. 간음포라 그런 이 바다가 노랑 해전, 즉 마지막 해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다가 이렇게 이락사 마치 이순신 장군이 별처럼 떨어졌다, 사망했다 하는 그런 그 뜻으로 사당을 이렇게 하나 세워놨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당 안에 있는 이제 비석이고요. 자, 사당 안에서 밖을 내다본 모습입니다. 저 빨간 옷을 입고 가는 사람이 이제 저희 전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락사 그 뒤에 있는 하나의 전망대로 왔거든요. 자, 여기다 한번 읽어보면요. 간음포 이충무공 전몰 유어 천망대 그런 이곳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순국하신 애자리를 보면서 장군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천망대이다 그랬네. 아까 이제 이게 이제 천망대죠. 이제 요 바로 천망대 아래가 바로 이제 격전지였습니다.
좀 더 가보면요. 이게 저녁 노을이 지고 있는데 바로 이 바다가 노랑해전을 치렀던 그곳입니다. 좀 다음 장면을 보면요. 음, 노랑해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랑 앞바다는 1598년 11월 19일 양력으로는 12월 16일이었네. 순천 외교성에 고립된 소서행장은 임진왜란때 선봉장이었죠. 이제 선봉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출동한 외장 도진흥 등의 500여 척과 이수신 제독이 주도하는 조선과 명나라의 수군 150여 정이 처절한 전투를 벌인 곳이다. 이수신 함대의 공격으로 죽음의 경각에 놓인 도진흥은 막다른 골목인 줄 모르고 가는포로 도망갔으며 이수신 함대의 맹추격으로 크게 패하여 겨우 50여 척만 빠져나와 여수 해협으로 도주할 수 있었다. 이 전투가 끝날 무렵 이수신 제독은 왜군의 조총에 맞아 숨을 거두면서 지금 전쟁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다고 알리지 마라 라는 유언을 남기면 천사였다. 이곳은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을 조선의 승리로 이끈 마지막 해전지요. 이충무공이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애국의 충정이 깃든 곳이다. 비장한 거리네요. 여기 이제 지도입니다. 지도 또 지금 레이저 포인트 약하게 보이나요? 여기가 이제 외교성이라고 임진왜란의 선봉장이었다는 소서행장이 쌓았다는 이제 그런 이제 외성 여기에 이제 고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소서행장을 구하기 위해서 도진의홍이 이제 배를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매복을 해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여기에서 지금 천망대라고 있는 데가 바로 여기거든요. 빨간 레이저 포인트가 지금 보이나요? 그래서 요 지역에서 그 우리 조선과 명나라의 어떤 그 수군 150명이 공격받아서 그 왜군 500여 척 중에서 간신히 50척만 살아서 이제 이쪽으로 여수 해협 쪽으로 빠져나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제 임진왜란이 7년 전쟁이었다 그러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마무리되는데 이수신 장군의 삶도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때 장군의 나이가 불과 54살이었습니다. 임진왜란에 대해서 잠시 한 번 더 이 장면을 꺼내놓고요. 말씀을 드리면요. 임진왜란은 조선 선조인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면서 일어난 7년 전쟁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이 아주 뭐 우세해서나 이제 이수신과 건열 장군 또 어병들의 활약과 그리고 명나라가 좀 응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반격을 해서 전세를 뒤었고 전쟁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자 이제 조선에서 이제 이 왜군들이 철수하게 됐는데 철수하는 왜군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몰살을 시키다 한 그런 것이죠 이제. 예. 오늘 마치 남해 봐서 역사 공부를 하는 것 같네. 지금 한지 일본하고 우리하고 지금 뭐 무역 전쟁이라서 일본을 지금 우리가 많이 지금 미워하고 일본도 우리를 미워하는데 일본 사람들 말이지 우리한테 얼마나 이렇게 나쁜 짓을 해놓고 나서도 예. 또 이게 이제 그 일확산돼 이제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이때까지 우리가 그 두 사람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죠.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도 하나 사진을 담아봤고요. 전후에 시골 오니까 이렇게 시골 마을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 마루 위에다가 액자를 이렇게 걸어놨는데 이 액자 틀을 전후가 중학교 때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이런 목공하는 일을 좀 배우고 싶었다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학교를 보내고 이런 걸 못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공부를 해서 장교가 됐고 또 제 전우가 됐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부모님을 지켜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기특한 친구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화방사라 그런데 다음 날에 화방사에 갔는데 보니까 진도 식경굿 공연 및 음악회를 이 화방사에서 한다는 그 프랜카드가 있었는데 그날 저녁이었거든요. 시간이 되면 이것을 좀 보고 싶었는데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화방사 안의 모습들입니다. 예, 화방사 안의 모습이고 화방사에 마치 이렇게 가을이 온 듯이 이런 모습이 있어서 마치 아직 가을은 오지 않았습니다만 가을의 풍경들이죠. 화방사 안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게 남해군청이에요. 이게 이제 서포 김만중의 동상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유배문학관이라고 유배를 왔던 사람들의 문인들의 예술 작품을 소개했는데 이 남해는 조선시대에 약 한 30여 명의 그 유배객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게 김만중이죠. 이제 김만중은 이 남해에 있는 작은 섬 노도에서 3 년간 이게 유배 생활을 했는데 여기에서 그 유명한 국문 소설 사신남정기가 구운몽을 지었다 그러죠. 특히 이제 구운몽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면요. 숙종이 이제 장희빈에게 빠져 가지고 인해왕후를 폐위시킨 일들을 이제 그 구운몽에서 풍자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소설 속에는 자 8 명의 선녀가 나와서 온갖 부귀를 누리지만 그것은 덧없는 하룻밤의 꿈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소설은 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 그래요. 혹시 이 동영상을 우리 장모님이 즐겨 보신다고 하니까 우리 장모님도 어 홀로 계시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위로가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인제 8 선녀가 지나면서 인제 행복했는데 그저 하룻밤에 꿈인 것들 깨닫고 이제 수행을 하여 마침내 극락 세계로 가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인데 어 서포 김만중은 이 작은 남해의 작은 섬 노도에서 3 년간 이렇게 어 유배를 하다가 어머니의 부음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부음을 듣고 얼마 못 있다가 어 김만중도 56 세의 나이로 어 삶을 이 노도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노도가 임진왜란때 노를 많이 만들었던 곳이라 그래서 이름을 붙여 놓은 섬이라 그러는데요. 삼천포 대교에서 뭐 가까운 그 아래에 있는 그런 섬입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요런 점이 있네요. 어 사천에 사천시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거류한 시인데요. 오늘 아침 어머니 그립다는 말 쓰자고 하니 글자도 되기 전에 눈물이 이민이 흥건하다.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도로 던져버렸던가. 문집에 남해에서 지은 시는 반드시 빼버려야 하리 그랬는데 서포남 김만중이 이렇게 서울에서부터 천리도 더 떨어진 이 남해 작은 섬 노도에서 이 기양살이할 때 어머님의 부음을 듣고 한번 쓴 시 같아요. 그래서 상심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김만중도 오래 살지 못하고 이 노도에서 삶을 마감하게 됐죠. 어 유배문학자 안에 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이게 인제 어 모형인데요. 뭐 유배객들이 인제 이런 식으로 글을 짓고 글을 읽었다는 그런 형상을 해 놓은 모습들입니다. 계속해서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은 붉은 노을이 있는데 앞에 있는 제 조형물이 인제 대나무 가지로 이렇게 엮어서 만든 게 죽방림이라 그러죠. 멸치를 잡는 곳이에요. 남해에서는 이게 죽방림 멸치가 굉장히 유명하죠. 예. 이게 어 앞에 있는 이 큰 다리가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하면 창선이라는 마을이고요. 이쪽에 오면 이제 사천인데 옛날에 뭐 잘못된 것을 가다가 보면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삼천포가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 다리는 창선 삼천포 대교인데 그 위로 지금 케이블카가 가죠. 이 케이블카를 전후 한번 타러 왔는데요. 이게 어두워지죠 이제. 너무 제가 여기 도착되니까 6 시가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케이블카 운행은 중단되어서 이날은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어 삼천포 대교 위에서 케이블카 타면 삼천포 대교를 쭉 한번 지나서 다시 인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저 다리가 인제 창선 삼천포 대교입니다. 자, 이게 밤이 어두워지니까 이 야경이 아주 멋지죠. 삼천포 대교의 야경은 뭐 사진 작가들에게는 익히 알려져 있는 그런 그 사진 촬영의 명소입니다. 자, 이제 사흘 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동생하고 인제 이렇게 마을 뒷산을 이렇게 보니까 막 둘레길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남해는 옛날에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이 이 남해에서 잠시 이장을 했다 그럽니다. 그분이 뭐 동아대학을 다닐 때 그 학생 운동을 했다 그러는데
하는데요. 근데 취업을 못하고 이 남해 고향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이장을 잠시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이 남해의 하나의 어떤 그 특징이라 그럴까요? 이 평장을 이렇게 건장하고요. 군에서 이렇게 이 평장을 할 수 있는 자금도 지원해 줬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앞에 있는 이 비석들이 평장을 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가니까 새 친구가 이렇게 기양을 해서 이렇게 높은 산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었는데 거기 가니까 이렇게 농사를 지은 분이 이렇게 박을 따놨더라고요. 자, 저 뒤에 이제 바다입니다. 계속해서 앞에는 저수지도 하나 있고 저 아래 마을이 우리 전우가 사는 그 마을입니다. 예, 배가 많이 익었죠. 이게 전우가 이제 경운기를 이제 밭을 가는 모양입니다. 제가 경운기를 가는 거 보니까 위험해 보이고 경운기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경운기를 다루다가 저희 전우 아버지가 크게 다쳤다 그러죠. 앞에 소쿠리를 하나 놓죠. 이 경운기로 밭을 가니까 밑에도 돌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저 경운기로 밭을 갈고 저는 이제 돌을 줍게 되었어요. 돌을 주워서 쌓아놓은 이 뚝방이 요겁니다. 이게 다시 이제 3일째 다시 이 삼천포 대교는 쪽으로 와서 케이블카를 다시 한번 타러 왔어요. 이날은 마치 비가 왔거든요. 날씨 전체로 흐려 있죠. 케이블카 타는 위에서 이렇게 내다본 모습이고요. 전망 안내도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금산, 뭐 학섬, 창섬, 망우산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다 보면 이게 전망대를 타고 케이블카를 내리면 그 위에 이제 그 낙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이렇게 또 나무 테크 계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구름이 많이 끼어서 제대로 안 보이죠. 올라가니까 또 봉수대도 하나 있었습니다. 봉수대도 있고요.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본 모습이죠. 어, 어떤 남해에서 저희 전우와 사흘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사흘을 보내고 다시 선운사로 오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 친구 둘이 사진을 촬영하고 영화를 찍는 이게 감독이에요. 그 두 친구가 제가 선운사에 꽃 사진을 올렸더니 여기 오고 싶다 그래서 다시 사흘을 전우와 지내고 이제 나흘째 되는 날 다시 이 남해에서 순천으로 나와서 순천에서 강주로 오고 강주에서 선운사를 오는 이제 차를 타고 그 선운사로 다시 나왔습니다. 어쨌든 전우와 함께 남해에서 사흘간 지낸 이 모습들은 아름답고 좋았습니다. 자, 영상을 뒤로 다시 한번 까꾸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런 모습이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니까 제가 설명했던 게 조금씩 기억이 되살아나시죠? 예. 예, 남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엄청 길어졌네요. 뭐 관심 있는 분은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합니다. 거의 뭐 30분이 다 돼가는 그런 영상이네. 자, 오늘 남해에서 전우와 함께 했던 30분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